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본의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요래요래 좀 약간 광각에서 약간 좀 줄은 광각으로 줬는데 보일 건 다 보이죠? 약간 좀 이게 코너 이게 딱 기억자 이게 코너에 제 방이 지금 겁나게 작아요. 한 평이 약간 넘어죠. 한 1.5평 되나? 겁나게 작아요. 근데 광각으로 보니까 겁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한 평이 약간 넘어요 그냥.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 조정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강의를 하냐면 오늘은 주식 관련 강의고요. 주제가 뭐냐면 세계 화폐 경제 상황. 저기 있죠? 안 보이신다고요? 안 보이시나? 저기서 끊기는구나. 저게 세계 화폐 경제 상황. 얘가 요래 저래 이렇게 가는구나. 약간 저기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 아티스트 같은 좀 약간 느낌으로 이거 한번 해봤어요. 약간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듯 하면서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평소에 입던 그냥 제 옷인데 한번 거꾸로 입어봤어요. 왜 거꾸로 입었냐고요? 일종의 조그마한 연출이에요. 원래 제 생활이 이런데 한번 요것만 거꾸로 입어봤어요. 왠지 무슨 산적 같은 느낌을 한번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면. 제가 자신있게 저번에 현재 제 자산 현황, 부채 현황, 총자산, 순자산, 부채 상황까지 제가 한번 다 깠죠. 여기 있네. 아직도 옆에 있죠. 근데 총자산 4억 1983만원. 지금 약간 변했어요. 조금씩은 변해요 이게. 부채는 1억 2,840만원. 부채도 갚아가니까 좀 줄었고. 순자산 2억 9,143만원. 부채 비율 44%. 그리고 제가 한번 제가 약속을 저번에 이거 할 때 한데 오픈할 때 확실히 오픈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이게 25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계좌에다 55만원치를 갖다가 제가 넣어놓게 있어요. 한 주 사기 프로젝트. 오늘 이제 그것도 공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거를 왜 공개하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 좀 이게 호구 좀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호구 당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호구로 살아요, 지금. 숨 쉬는 것 자체가 호구야, 지금. 왜 숨 쉬는 것 자체가 호구인지,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왜,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호구야, 지금. 이런 말은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호구예요 지금. 그럼 누구로부터 호구예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사회 개혁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이게 뭐냐 마음이 우러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제 눈에는 이 사회에 굉장히 부조리함이 판을 치는 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 능력이 뭐냐? 제 능력이 뭐냐? 제 초능력이 뭐냐? 이게 통찰 능력이에요. 통찰 능력과 지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냐 굉장히 어려운 거를 갖다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치기 위해서 대중을 보통 이게 큰 거대한 거인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거인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서 빨대로 쪽쪽쪽 빨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지금 근데 그걸 몰라. 그게 여러 군데서 다 쪽쪽쪽 빨아. 이제 사람마다 그 빨대 꽂힌 게 다 개수나 그 질량이 다 틀려. 근데 이번 시간은 뭐냐? 보편적으로
이 전 세계의 저기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쪽쪽 빨리는 저기 빨대 큰 빨대 하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화폐 경제 상황. 왜 세계 화폐가 왜 쪽쪽 빨리나요? 이제부터 제 강의를 들으면 왜 쪽쪽 여러분들이 빨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거 어쩌을까? 잠깐만 이거 약간 내려야 하나?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이걸 여기다 대면 어메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내가 뚱뚱해 보여요. 얼굴 쪽에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작아 보이고 이렇게 미나무로 보이는데 이게 광각 카메라 얘가 좀 카메라를 해가지고 이게 좀 굴곡 현상이 있어가지고 중심을 어디에 두냐다가 사람이 뚱뚱하기도 보고 얼굴이 대두들 보이기도 하고 소두로 보이기도 해요. 얼굴 쪽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좀 얼굴이 작아 보여 이게. 이 카메라 좀 성격이 그렇더라고. 우리 꼬니로 촬영하고 있는데 그래요. 자, 오늘 한번 저기 오늘 아마 강의가 겁나게 길어질 것 같아. 내 주식 저기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오픈을 하려면 종목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따로 대주제를 나눠야겠구나. 그래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번 대주제는 저기 세계 화폐 경제 상황. 세계 화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상황을 얘기할 때 화폐는 다 그 지폐죠. 종이돈이죠. 전 세계 다 종이돈 쓰죠. 자, 종이돈 누가 찍어내나요? 각 국마다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어딘가요? 한국은행. 자, 미국은 중앙은행이 어딘가요? 미연방준비은행. 자, 그럼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접세를 걷는 거예요. 간접세를 걷는 방법이에요. 이게 국가가 정확히 따자면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간접세를 걷는 그 세금 세금 걷는 이게 수단이에요. 일종의. 여러분들도 지금 지폐를 다 쓰고 있잖아요. 결제도 지폐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간접세. 간접적으로 이게 걷어내는 거예요. 직접세는 어떻게 해요? 얼마 벌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에서 30% 정도, 그냥 30% 정도 걷어 평균치가. 보통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임대수익이죠. 부동산 임대수익. 이런 게 보통 되면 한 30%의 세액을 이걸 갖다가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직접세. 직접 세금을 걷는다 해서 직접세. 자, 간접세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간접세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야 이걸 왜 간접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가 돼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가 뭐냐요? 부가세라는 게 대표적인 간접세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세금을 이제 번 것만큼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소비할 때마다 10%씩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상품을 사거나 10,000원짜리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중에 10%인 1,000원은 부가세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써도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10%가 들어가요. 이게 누구나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살면 소비를 하는 함과 동시에 바로 10%라는 세금이 붙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낼 뿐이지 여러분들이 내는 일종의 소비세예요. 그 부가세 소비할 때마다 10%씩 내는 세금,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내는 소비세라고 해요. 일종의 걸 부가세를. 우리나라는 그 부가세라는데 엄밀한 단어는 소비세예요. 소비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 이것도 대표적인 간접세. 자, 두 번째 간접세가 뭐냐요?
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간접세가 겁나게 많이 걷고 비중이 높은 세금이 있어요. 유류세. 이게 경유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는데 보통 우리가 휘발유 같은 거 예를 들면 휘발유 넣잖아요. 휘발유 값의 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이게 이제 유류세. 이것도 일종의 간접세에 포함이 돼요. 세금 걷는 방법이 별의별 방법이 많아요. 이제 이게 간접세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두 개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걸 다 걷어. 이게 이제 최고 이게 티가 안 나고 이걸 갖다가 국가가 그걸 유동적으로 그거를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세 번째인 화폐 발행세예요. 네? 화폐 발행할 때마다 우리가 세금 내나요? 아니요. 화폐 발행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은행이 돈을 찍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놔요? 이걸 갖다가 시중은행들한테 빌려줘요. 보통 그 큰 은행들 있죠. 대기업 은행들. 그 이제 4대 자산 운용사들, 금융회사들도 있고, 은행들도 있고, 막 그러죠. 이런 은행에 집중적으로 빌려줘요. 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뗄 일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럼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공짜로 빌려주나요? 공짜로 안 빌려줘요. 뭘 받나요? 이자를 받아요. 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3.5%죠 현재. 그러면 찍어낸 돈을 일반 은행에다